여기 감가상각의제. 여기 할게요. 어저께 했던 건 즉시상각의제고, 오늘 하는 건 감가상각의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좀 출제하거든요. 자, 보시죠. 자, 어저께 했던 즉시상각의제하고요. 오늘 하는 감가상각의제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의제는 뭐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세액감면이라는 게 있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뜻을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둘은 깎아주는 건 똑같은데, 이제 세액감면이라고 하면 내가 특정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세액감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저소득층 세액감면.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저소득층이 뭐 쓴 게 아니라 그냥 저소득층이니까 소득이 적다라는 거죠. 깎아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우리 소득세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이게 지출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지출이 있어야지만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세액이 감면받는다라는 건 나는 그냥 쓴 것도 없고 그냥 나는 특정 소득이 있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데 내가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우리 어저께 했었지만 결산조정사항이어가지고 회사가 장부에 적게 적더라도 세법이 터치 안 하죠, 원칙은. 그죠? 그래가지고 세액을 감면받았어. 그럼 세액을 감면받다라는 건 꿀빵 거죠. 지출도 없이 그냥 꿀빵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한도에 미달하게 적어요. 한도에 미달하게 적으면 올해에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어서 송금 적게 먹고 나중에 내가 송금 먹을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도에 미달하게 감가상각하잖아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회사 너희가 감가상각을 한도까지 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한도까지. 그래서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제상각제도예요. 어저께 우리 감가상각은 뭐였었냐면 임의상각이었잖아요. 그렇죠? 임의상각이란 강제상각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강제상각이어가지고 한도까지 상각한 것으로 의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송금, 산입, 한도 미달액 있죠. 요걸 마이너스이고 강제로 우리가 자산을 감소시켜버려요. 했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감가상각 의제 제도는 우리가 어떤 제도가 되냐면 강제상각제도. 이거 알고 계셔야 돼. 네, 강제상각제도. 한도까지 상각을 시켜버려, 강제로.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제재인지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자, 우리 회사가 취득 원가가 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 N은 내용연수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연수는 3년 1기 5월 1일에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1기 때, 자,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면 1기하고요. 2기 때는 우리 회사가 세액 감면을 100% 다 받는데요. 가정 100% 다 받고요. 그 다음에 3기서부터는 이제 세액 감면이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상각제도니까 어차피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 100% 감면받으면 어차피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감가상각을 회사가 1기하고 2기 때 안 적은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어차피 1기하고 2기 안 적어봤자 끝까지 가면 송금을 900원 세법에서 먹여주거든요. 동의되시겠어요? 그랬다가 이제 3기, 4기, 5기 이때 세액을 감면받지 않는 연도에는 한도인 300원까지 채운 거예요, 다. 그럼 이건 세법에서 누가 봐도 얘가 지금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거 다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제로 한도까지 상각을 먹여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1기 5월 1일에 취득을 했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월할 상각하니까 한도가 300이 아니라 2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200. 여기 200인데 회사가 감가상각을 안 했죠.
맞죠? 그럼 원칙은 이거 시인부조객이니까 세무정 없잖아요. 근데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에 한도에 미달하게 있죠. 그럼 강제로 어떻게 하냐면 송금 산입을 시켜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린 건 강제상각이죠.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그렇죠? 송금으로 강제로 먹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 가질 수도 있죠. 송금 먹이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어차피 세금을 100%다 감면받는 연도예요. 다 감면받는 연도면 세금 어차피 안 내요. 근데 강제로 200을 먹였죠, 여러분들. 송금산이 200이니까 우리가 세법상 회사가 송금으로 먹은 금액은 지금 여기는 200이에요, 200. 됐죠? 자, 그리고 이익도 마찬가지로 한도는 300원이고요. 원래는 우리가 시인 부조객이니까 세무종이 없지만 강제로 또 송금 산입 300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도까지 다 계속 먹여버리는 거예요. 300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럼 우리가 1기에 세법상 송금으로 200 먹여버렸고 2기 때 세법상 송금으로 300을 먹여버렸죠. 그러면 총 얼마를 2기까지 송금으로 먹여버렸냐면 500원을 먹여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때 자, 총 우리가 취득원가가 우리가 총 미래 송금이었죠. 미래 송금될 금액은 900원이라는 뜻이에요. 900원인데 요때 200 먹였으니까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미상각잔액이 있다라고 했죠, 저게. 그래서 미상각잔액이 700원. 요때 우리가 송금으로 300 먹였으니까 총 2기까지 500을 먹여버린 거예요. 먹였으면 이제 미상각잔액은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400원. 그죠? 그리고 3기 때 300원 한도 그러면 우리가 300까지 송금이 먹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그러면 이제 미상각잔액은 100원이에요, 100원. 그럼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3기까지는 1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4기 때 세법상 한도 이제 100원밖에 안 되겠죠.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100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기 때 세법상 한도는 10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도까지 송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 감가상각 의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4기 때는 한도 미달이래. 이게 한도 초과죠? 한도 초과니까 이때 송금불산임 유보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법인세 200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기 때 세법상 한도까지 먹인 거죠. 300 적었지만 세법에서 송금불산이 200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네, 100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미상각잔액은 없죠. 없으니까 5기 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한도초가 300 유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세법상 한도까지 강제로 먹여버린 송금을 여기 강가상각 의제 다 세법상 한도까지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뻑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실기할 때 요것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보세요.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저께 그 마지막 교시에 우리 즉시상각 의제 뭐 정률법에 한도 있었잖아요. 한도. 맞죠? 그럼 여기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만약에 3기가 단기라고 해볼게요. 3기가 단기. 네, 3기가 단기다라고 해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정률법에서는 전기말 누계까지 뺀다라고 했잖아요. 단기말 취득원가에서 전기말 누계액을 뺀다라고 했는데 그게 세법상 전기말 누계액이었죠? 맞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기가 단기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면 0이죠, 0. 장부는 감가상각 안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0이죠.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전기 말 감가상각 의제는 총 얼마냐면 지금 500원이 강제로 때 송금산이 200 시켰고 송금산이 300 시켰으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 의제가 전년도까지 500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500을
더하겠죠. 세법에서는 강제로 감가상각을 1기 때 200, 2기 때 300 먹였으니까 총 500을 감가상각으로 먹여버린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감가상각 의제만큼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먹였으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 그래서 어저께 마저 못다한 공식 좀 설명드릴게요. 이 화면 보시면 아까는 아직 어저께 이거 아니고 어디 있었지? 이게 아니고 여기였죠, 여러분들 어저께? 뭐야? 여기였죠? 여기까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들? 공식? 맞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뭐까지 들어오냐면, 여기에 전기, 이전, 감가, 상가, 의제도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세법상 감누잖아요. 전년도 말 감누. 맞죠? 그러면 회사가 아까로 따지면 감누가 0이었죠, 0. 아까로 따지면. 맞죠? 2기까지 감누는 없었잖아요. 장부상. 하지만 세법은 강제로 전년도까지 500을 먹여버렸으니까. 맞죠?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의제만큼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앞에 부호가 뭐예요? 빼기잖아요, 빼기. 빼기죠. 빼기에 더하기 곱하면 뭐예요? 빼기? 맞죠? 어렵다, 여러분들. 빼기에 더하기 곱하면 빼기다. 내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가셔서 자랑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기, 이전, 감가상각, 의제가 최종적인 공식에서는 빼기가 돼버려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 제가 좀 이따가 메뉴 켜가지고 설명할게요. 어저께도 메뉴 켜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얘가 이해가 돼야지만 왜 메뉴가 어디는 뭐 빼기로 돼 있고 어디는 플러스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보시면 자, 그럼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고정자산 등록 요게 이제 우리 감가상각 하는 메뉴거든요. 감가상각 하는 메뉴예요. 여기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리 하죠. 여기 방금 했으니까. 제가 어저께 6번하고 7번 있죠. 제가 어저께 6번하고 7번이 즉시상각의제다라고 했잖아요. 입력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6번이 과거의 즉시상각의제고 7번이 단기의 즉시상각의제 입력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9번 보세요. 9번. 여기 화면에 9번 보시면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감가상각 좀 이따 띄울 거예요. 여기 감가상각 의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말 감가상각 의제만큼 우리가 결론적으로 빼기에다가 더하기를 곱하니까 빼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해 못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입력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요 감가상각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무조건 99.9%예요. 여기에다가만 잘 입력하시면 나머지 두 가지 서식 그냥 불러오고 뭔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을 꼭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시냐? 자, 일단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줄 거예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에서 건물이다라고 하면 이 자산 계정 과목을 건물로 검색하시는 거예요. 검색하시고 문제에서 뭐 건물의 뭐 명은 뭐 공장 창고로 하고 코드는 몇 번으로 하고 이런 것들 다 줘요. 알죠?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 무형자산은 안 나왔으니까 무시하시고 자, 뭐냐? 자, 여기 1번 기초가액 있죠? 자, 1번 기초가액에는 뭐를 입력하시냐면 여기 취득가액을 입력을 해요. 취득가액을 입력하는데 어떤 취득가액을 입력하냐면 과거에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배우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알죠? 우리가 어차피 즉시상각의제랑 감가상각의제는 넣는 메뉴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나는 장부상 금액만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지지고 한두 개서 다 해요. 알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자, 우리가 이거 장부상 금액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4번이 제목이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라고 돼 있죠. 맞죠? 그러면 여기 4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주의하실 게 얘는 단기에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1번하고 4번 구분하셔야죠. 1번이 옛날에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1번에 들어오고 만약에 단기 중에 취득했으면 취득가액은 4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암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단기 중에 취득 원가가 느는 건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이 있어도 늘죠, 여러분들? 그죠? 물론 한 번도 출제한 적 없지만, 그래서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네, 자본적 지출액 넣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4번은 단기 중에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원가가 증가하는 거 넣으란 얘기예요. 됐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시험에 매각하고 폐기 같은 건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설명했지만 여기 6번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과거의 즉시상각 의제가 들어가고 7번에 들어가는 건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가 들어옵니다. 알죠? 암기. 자, 그 다음에 8번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말 부인누계액이 전기까지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설명 좀 할게요. 주의하실 거. 자, 주의하실 거. 잘 보시면. 자, 주의하실 거. 자, 우리가 여기 8번 제목 보시면 정률법만 상각대상의 가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정액법은 여기에 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를 입력을 안 한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어저께 배웠지만 단기의 시인 부족의 그 원칙이 세무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세무정한대요.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즉 상각부인에게 있으면 추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번에 입력을 안 하면 컴퓨터가 시인 부족 추인을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8번에 입력을 안 하면 과거에 상각부인에게 없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컴퓨터 안 걸어줘요. 아셨죠? 그래서 8번에 꼭 상각부인액, 과거의 상각부인액은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입력을 하시고 왜 문구가 요따구냐면 그냥 계산 공식상 정률법만 상각대상에 가산하는 공식이 나온다 그 뜻이지 입력하지 마세요 정액법은 이 뜻이 아니에요. 알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전기말의 감가상각의제다라는 거 설명을 이미 드렸고 그렇죠? 자,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11번 내용연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말풍선보다는 직접 여기에 입력하시는 거 권장 같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3번이 중요합니다. 13번. 자, 13번. 자, 여기 13번 보시면 우리가 어저께 그랬죠, 여러분.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단기의 감가상각자산 깐 것 더하기 단기의 즉시상각의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7번 쪽에 단기 즉시상각의제를 넣으니까 7번에서 어차피 컴퓨터가 알아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반영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13번에 단기의 감가상각자산을 깐 거는 다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어저께 제가 해답 보여드렸죠? 2,500만 원인가 그거. 이익잉여금 그 감수시킨 거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13번은 단기의 회사가 정식으로 감가상각자산을 까건 다른 계정과목으로 까건 조심하셔야 다 입력하셔야 돼요. 수정 눌러가지고. 음. 됐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4번은 쉬운 게 경비 구분으로 커서가 가면 알아서 500번대냐, 800번대냐, 그거 문제에서 줄 거예요. 여기가 본사냐, 공장이냐, 그런 뉘앙스를 줄 거예요.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단기의 의제 삼각비는 단기의 감가상각 의제를 입력하는 겁니다. 알죠? 여기가 제일 좀 어려워.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저랑 좀 이따가 풀어볼 거예요, 한번. 알죠? 네. 그리고 20번 업종은 문제에서 주면 클릭하시고 없으면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진짜 쉬워요. 얘만 잘 외우시면 돼. 그럼 알아서 컴퓨터가 한도 계산 이런 걸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99.9%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일단